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차의 전기차가 어마어마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위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생산 판매량. 근데 이제 테슬라는 더 많이 압도적으로 나가려고 하죠. 이번에 생산 플랫폼을 바꾸니까. 그리고 폭스바겐이 최근에 어제 그저께 이제 폭스바겐 배터리 파워데이라고 해갖고 비전 제시를 했어요. 3위 GM이 있고요. 그 밑에 뭐 이제 현대자동차도 순위에는 있는데 생산량의 차이가 많이 나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도요타라든가 많은 회사들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 판매력이 어느 정도 이제 순위가 가늠될 것 같고 재편성이 될 것 같은데 세계 테슬라의 신형 플랫폼과 신형 배터리 적용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현재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그룹에서 물론 최근에 도요타한테 판매량이나 생산량에서 2위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브랜드 밸류나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는 거에서 세계 탑 안에 들고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 파워데이를 시작으로 비전과 전략의 로드맵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가히 기술 집약적이고 혁신은 어떤 거에 하는 거고 기업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투자를 하며 어떻게 어떤 차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현대자동차가 제시하는 이 GMP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노 사장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기차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항상 전기차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늘 그래요. 주행거리, 충전 시간, 판매 가격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한 번 충전으로 얼마를 가느냐가 전기차의 패러다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당장 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충전을 하고 나와서 어디까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진짜로 전기자동차의 어떤 경쟁력을 따지게 되면 그거는 충전 시간이라든가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기차의 경쟁력은 무엇으로 가늠해야 되냐? 노 사장의 생각은 또는 자동차 쪽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저널리스트들은 차량의 기본 속성과 기능 제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차체 완성도예요. 주행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차체 플랫폼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OTA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기능 제어하는 거 요거는 뭐냐? ECU죠. 엘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약간은 전문적인 용어와 좀 그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좀 약간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이런 거를 대놓고 자랑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일반 제조사들은 이런 것들이 거의 기술 수준이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테슬라는 지금 엄청 앞서가고 있거든요. 해외 유명한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나 연구학자들은 테슬라의 기능 제어라든가 프로그램이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이 유명한 회사들보다도 6년 이상을 앞서 있다라고 확실시되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연구 자료를. 근데 여기서의 6년이면 사람들이 뭐 6년 금방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이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차량의 기본 속성과 프로그램의 로드맵과 배터리 변화를 예고하는 거를 폭스바겐 그룹에서 로드맵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각형 배터리를 적용해.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원형과 셀 타입인데 우리나라는 셀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각형 배터리가 셀 타입보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말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방대한 시장과 안전성, 생산 단가를 고려해서 폭스바겐은 전기자동차 EV 배터리에 각형을 넣어서 안정성과 그 다음에 가격의 코스트를 낮추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 배터리를 적용했을 때 차값을 상당 부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배터리를 적용하고 테슬라가 신형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차값이 내려가면 기술을 떠나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서 벌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월등하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바퀴는 사이즈가 더 커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연간 240기가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생산해요. 이거에 대한 가늠이 안 되잖아요. LG화학이 전 세계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18% 가까이 되잖아요. 한 30% 가까이 될 건데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런 LG화학이 연간 120기가와트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240기가와트를 생산하겠대요. 그러면 얘네는 지들이 생산하는 차에 이 배터리를 넣게 되면 생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싸져요. 코스트가. 거기다가 얘네가 지금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조가 넘습니다. 왜 이들은 이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랑을 해요. 폭스바겐이 이 파워데이를 통해서 로드맵을 공개할 때 eGMP, 뭐 V2L 이런 거 자랑하던가요? 이런 거는 자랑거리도 안 되고요. 비전에 들어갈 건덕지가 아예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 플랫폼을 누구나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전에 이게 어떠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V2L 어떤 유튜버가 그렇게 그냥 목이 쉬어라 자랑하는 차 안에서 110V, 250V 끌어 쓰는 거. 이거는 그냥 옵션 편의 사양의 하나예요. 이거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전기차 EV 차량을 만들면 있어서 시청자나 소비자들한테, 잠재적인 소비자들한테 자랑할 만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폭스바겐이 뭘 자랑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이 와중에 2021년 3월 16일 어제네요. 오토데일리 기사 내용에 보면 4월 말부터 미국에서 코나 EV, 아이오닉 EV 배터리 전량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4,700여 대에 대한 리콜, 배터리 교체 리콜 기사가 떴어요. 자, 몇 퍼센트일까요? 국내 코나 EV 배터리 교체 확실하게 해줄 것인가? 해주겠지. 이 와중에 지금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이렇게 가는데 자꾸만 현대기아자동차는 판매된 전기차들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비전에서 과연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런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노 사장이 왜 테슬라를 높게 보느냐? 저는 사실 테슬라가 잘 나가는 게 저한테 일도 좋을 게 없죠. 저는 어차피 테슬라를 안 살 거예요. 살 마음도 없고. 테슬라처럼 못생긴 차 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테슬라가 저는 좀 제 정서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테슬라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공룡 그룹, 폭스바겐 그룹도 따라가기 어려운 테슬라 그룹. 도대체 테슬라는 무엇을 그렇게 앞서가는가? 아까 노 사장이 위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차량의 기본 속성과 기능 제어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쟁사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경쟁사들은 내연기관 차를 생산 판매를 오랜 시간 하면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기술 개발과 플랫폼에 대한 생산 방식, 그 다음에 하청 업체들, 제2차 벤더, 1차 벤더, 2차 벤더들과의 상호 관계작용과 노조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 있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생기는 그 리스크, 만약에 자율주행차 나왔다가 사고 나면 난리 나고, 테슬라는 그런 거 그냥 쌩까고 그냥 개시장 마이웨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금까지의 어떤 생산 방침이나 지금까지 왔던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는 고착된 문제가 일반 제조사들은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뻔뻔해. 뭐 도전해갖고 사고 났다. 그러면 그냥 일론 머스크 나와서 미안하다. 기술적인 오류가 있다. 보상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뚫고 나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나눴다가 사고 나갖고 가족들 다 죽어봐. 난리 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벤츠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나눴어. S클래스에 4명 타고 가다 사람 죽어봐. 어떻게 되겠어? 벤츠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지죠. 테슬라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왜? 이미 떨어질 게 없잖아. 신생 업체다 보니까 미국에서 품질 검사 이 지수를 조사했을 때 테슬라 꼴등했어요. 꼴등이야. 자동차 제조자들 중에 품질 평가 꼴등한 거야. 가장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 근데 인기는 제일 많고 주식 제일 높고 시가총액이 도요타, GM, 뭐 폭스바겐, 벤츠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 안 돼. 테슬라가 그렇게 잘 나가. 그럼 그렇게 잘 나가는 테슬라 무엇 때문에 잘 나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경쟁사가 못 따라가는 이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착되어 있는 일반 제조사들의 생산 방식과 벤더들, 2차, 3차의 하청업체들과의 그 관계. 왜냐면 상하 수직적으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생산 방식과 어떤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뉴 아키텍처를 변경할 때 단일 회사에서만 단독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협력 업체들하고 같이 모든 것들을 아키텍처를 바꿔야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없고 테슬라가 지금 가장 앞서가는 건 전기 쪽과 전자 쪽에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전기 종자가 무슨 플랫폼이 있어요? 자, 도요타랑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1, 2등. 그 다음에 3, 4, 5등, 6등하고 엄청난 판매 대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는 엄청난 공룡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의 연간 순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앞서가는 게 굉장히 큰데 그런 1, 2등을 다루는 그게 거의 공동 1등이라고 봐도 돼. 내연기관에서는. 이런 회사들과도 테슬라가 6년 이상 격차가 나요. 어떤 격차가 나느냐. 메인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서 MCU라고 하죠.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ECU. 메인 컴퓨터예요. 우리 ECU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본네트 열면 딱 손바닥 2개만한 ECU 있잖아요. 메인 컨트롤 유니트 컴퓨터. 자, 2014년 9월 달에 1세대 분산형을 적용했어요. 이 분산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 당시에 썼던 이 분산형이 일반 제조사들이 쓰고 있는 ECU의 적용 방식인데 메인 ECU를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문이든 라이트든 뭐 와이퍼가 됐든 헤드라이트가 됐든 자동차에는 뭐 TCU부터 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유니트가 각종 움직이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분산형이야. 메인 ECU가 이들하고 같이 상호 호환을 통해서 그 부품들을 작동을 컨트롤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품이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부품에 대한 컨트롤 유니트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다가 움직임의 작동 여부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일반 내연기관이 이렇게 해서 토탈 약 70개 정도가 들어가요. 자, 테슬라가 처음에 2014년에 1세대 분산형을 적용했을 때 일반 내연기관보다 적은 몇십 개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적은 2014년에 분산형, 이렇게 된 걸 분산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부터 도메인형을 2세대를 16년에 테슬라가 공급을 받아요. 도메인형은 뭐냐면 약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컨트롤 유니트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게 완전히 병렬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도메인형은 집병렬을 혼합을 해서 이 개수를 줄여서 오류의 범위를 줄이고 업그레이드나 통제 장치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걸 도메인형이라고 하는데 이 2세대를 테슬라는 16년도에 도입을 해요. 16년도. 자, 근데 19년 3년도에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잖아요. 19년에 3세대 중앙 집중형 컨트롤 유닛을 테슬라가 도입하는데 이거를 자기네가 개발해요. 자기네가 개발을 해. 뭐냐면 엔비디아로부터 받았던 이 도메인을 써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OTA 같은 걸 할 때 문제가 있고 제약이 걸리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뻑이 날 확률도 있고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라고 테슬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왜 ECU가 쓸데없는 상호작용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되냐. 가장 단순하게 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내구성이 좋고 튼튼해야지만 오류를 나지 않고 이 OTA, 오버 더 에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제에 있어서 오류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유명한 엔비디아 회사는 엄청난 이 ECU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거의 탑이거든요. 얘네를 제끼고 이 ECU를 만드는 회사 중에 보시, 그 다음에 컨티넨탈, 그 다음에 덴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얘네 거를 제끼고 지네가 19년도에 새로 개발한 중앙 집중형 컨트롤 유니트를 테슬라에 적용을 해요. 이거는 뭐냐? ECU가 총 3개밖에 안 돼요. 이 3개가 차량의 모든 컨트롤을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얘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차량에 대한 모든 컨트롤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 현대자동차, 뭐 GM 이런 애들이 왜 오버 더 에어 프로그래밍이 안 되느냐? ECU를 와이파이로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메인 얘만 업그레이드가 돼봤자 얘네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얘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안 켜지거나 문이 안 잠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버 더 에어로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되게 되면 얘네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얘가 모든 차를 컨트롤을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럼 이거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연산 처리가 초당 144조, 144개가 아니라 1초에 144조 회의 연산 처리를 해요. 초당. 가능하냐?
가능한 거죠. 학술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ECU 개발에서 거의 그냥 뭐 화성에 간 거야. 우리 그냥 지금 망원경으로 달나라 쳐다보고 있는데 얘네 사람 태우고 지금 화성 간 거야. 감히 넘사벽이에요. 거기다가 이 전력 소비라든가 문제를 생길 수 있을까봐 순행식 냉각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의 이슈 냉각 다 바람으로 하잖아요. 얘네 순행식 냉각 쓰고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순행식 냉각을 하고 그러면 일반 차들에 들어가는 ECU는 연산 처리가 얼마나 될까? 뭐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ECU 숫자를 줄이고 통합해서 3개만 넣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3개만 넣습니다. 극단적으로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요. 내연기관에는 약 70개가 들어가고요. 현재 나오는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EV 전기차들이 약 30개의 컨트롤 유니트 ECU가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10분의 1만 들어가죠. 생산 코스트가 낮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제어가 되면서 OTA가 가능한 거죠. 차량 업데이트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6년이라는 격차는 뭘로 나오느냐? 자, 컨소시엄 AVCC가 있었어요. 많은 ECU라든가 자동차의 어떤 핵심 부품을 만드는 세계에서 내노라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핸드폰계의 애플, 뭐 삼성 정도 되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씨발 이대로 있다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거?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씨퐁 아주 그러면서 저 씨발 앨런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야, 너 다 일로 와봐. 야,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모인 애들이 누구냐? 제가 다는 알진 못하고 가장 내노라는 애들 보시, 컨티넨탈, 덴소, 엔비디아, GM, 도요타 외에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미만 잡들이 있지. 얘네들이 다 모인 거야.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 야, 기술 다 까봐. 야, 너 팩 까봐. 너 뭐야? 야, 정마담 너 뭐야? 다 까봐. 예림이 급해 봐봐. 얘네들 패를 다 깠더니 얘네 기술이 있는데 나올 거 아니야. 기술을 다 했더니 얘네가 최단시간에 가능한 게 2025년에 양산차에 탑재를 하려고 이제 개발을 착수했어요. 이게 계획이야. 2025년에 이 통항 중앙 집중형 컨트롤 유니트를 테슬라는 19년부터 적용을 했는데 얘네는 2025년도에 양산차에 탑재를 하려고 지금 개발을 착수를 한 거야. 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안 거야. 이거를 해야지만 OTA가 가능하고 이거를 해야지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주행거리나 모든 것들의 전기차에 의한 노사장이 말하는 차량의 기본 속성과 기능 제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음을 얘네가 이제서 인지를 한 거예요. 여기다 대고 뭐? V12이 뭐 어째고 뭐 eGMP 스케이트보드가 어째? 제발 좀 꺼져 주실래요? 예? 어른들 노는데 유치원생은 제발 좀 나가주세요 좀. 아주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남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V2 해갖고 커피포트에다가 전기 꽂아갖고 커피를 끓여 먹는다고 혁신이라는 말을 씨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아주 내가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어? 내가 그냥 낯이 뜨거워. 내가 아주 그냥 나 같은 딱돌도 지금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예? 무슨 카이스트 뭐 이런 뭐 말이 도는 사람들이 무슨 커피포트 갖고 와갖고 뭐 전기 뽑아 쓴다는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자, 그러면 6년 뒤에 2025년도에 테슬라는 뭐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이 지금 보시, 컨티넨탈, 덴소, 엔비디아, GM, 도요타 이런 애들이 모여서 2025년도에 통합형 중앙 집중형 컨트롤 유니트를 개발을 하겠대. 그러면 테슬라는 19년에 적용인데 지금 쌓이는 데이터가 얼만데? 1년에 올해 판매량이 거의 100만 대 가까이 될 것 같은데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씩 팔리면서 적용되는 그 백데이터는 그건 누가 어떻게 메꿀 건데 그걸 갖고 테슬라는 그럼 2025년에 19년 거 이 컨트롤 유닛을 그대로 쓰고 있을까? 그래서 노사장이 테슬라는 넘사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테슬라 빨아주지? 테슬라 뭐 주식 샀어? 아니야. 나 싫어. 테슬라 싫어. 족같은 미국이야. 그래 우리한테 갑질하고 막 국방비 올려달라 그러고 싫어도 어떡해. 앞서가는 거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컨닝할 거 컨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런 굴지에 보시, 컨티넨탈, 덴사, 엔비디아, GM, 도요타, 현대자동차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지들끼리 연합군을 구축해갖고 테슬라 하나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잖아. 될란가 모르겠어 얘네들도. 근데 감히 현대기아자동차가 스케이트보드랑 eGMP랑 V2 해갖고 댐빈다고? 그게 뭐 앞으로 전기차를 뭐 현대기아가 뭐 선도할 거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시길. 우리는 정확히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노사장은 생각하는 겁니다.